지난 주말 이 뉴욕 증시에서는 월가 인사들의 이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3F 보고서라고 이 운용 자산 1억 달러 이상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 보유 지분 변동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빅테크들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난 데다가 또 이 소비 둔화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러한 우려 섞인 그러한 모습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힌트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에서 좀 개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전환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주식을 1억 1,800만 주가량 매각을 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금융주들은 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워런 버핏은 선제적으로 이 금융주를 좀 많은 양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실 점이 이 S&P 500을 추종하고 있는 ETF들을 이렇게 전량 처분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을 피하고 또 개별주로 이렇게 소형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매 판매가 둔화됐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또 우려감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필수 소비재의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 주류, 코로나 등의 맥주로 유명한 이 주류 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를 562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강화 브랜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이렇게 110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닷컴도 이렇게 19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포트폴리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억만장자로 유명한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AI, 이 빅테크 종목들을 축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브로드컴 그리고 어도비 등 이렇게 AI 관련된 빅테크들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이 M7 종목들이 현재 너무 밸류 부담이 크다 아니면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이 빅테크주들을 좀 비중을 줄였다는 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행 ETF를 73%나 축소한 것으로 또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비용 자금 조달 문제라든지 이 금리가 완화되면서 또 이 대출 축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위험이 놓여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 ETF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도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워런 버핏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융주 포트폴리오를 덜어냈다는 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항공주들은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항공주들은 주가의 상승세가 돋보일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이렇게 아메리칸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같은 이러한 대형 항공주들을 담은 모습인데요. 최근에 또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이익 개선에 있어서는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를 담았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들 가운데서도 테슬라를 신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를 약 6,200만 달러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주가가 어느덧 121선 까지 좀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의 둔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AI 사업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가 매수세에 따라서 이 테슬라를 좀 선제적으로 편입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역시나 레이달리오도 이 AI 빅테크 관련주들을 축소해가는 모습들을 함께 보였습니다.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애플이 40% 그리고 엔비디아는 26%, 아마존은 35% 이렇게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 지난해 S&P 500 가운데서도 이 빅테크 M7 기업들이 많은 성장성을 보인 데다가 주가 역시 계속해서 달려온 만큼 앞으로는 조금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지배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의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다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둔화 시기에 또 방어적인 그러한 매력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업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기업을 46% 이상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봤듯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기술주의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을 이렇게 큰 대량으로 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 내에서의 이 기술 규제 강화라든지 또 중국의 경기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비중을 줄여나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의 포트폴리오는 다각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주를 신규 매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약 10%가량 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중국 경기와도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가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티로더 역시도 지금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좀 저점 매수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서 좀 수익을 앞으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종목별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HCA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6%가량을 차지하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에 또 이 몰리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6%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보유량은 2.5만 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역시도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다각화 전략을 펼치면서 이렇게 리스크를 조금 완화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주의 비중은 줄여나가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은 담고 있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경기 둔화 대비해서 방어적인 성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신규로 편입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 소비 둔화가 과연 진정한 소비 둔화의 시그널인지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의 시그널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팽배한데요. 따라서 우리가 경기 둔화를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성격의 그런 방어주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AI 관련주들은 역시나 그동안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빅테크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그러한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은 늘리고 이렇게 빅테크들은 줄였다는 점을 우리가 가장 크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3F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투자 시점과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또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짙은 시장 안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월가 거물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